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C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20점이 총 100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 기본 작업 문제 보게 되면 1, 2, 3번 해서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가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이제 셀 서식을 변경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고급 필터를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보자고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에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오.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곳에 보니까 입력해야 되는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좀 더 크게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내용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 기본 작업 1번 시트로 이동을 하게 되면 주요 스키장 안내하고 이 제목은 이미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데이터 입력하는 거는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F의 9번 셀까지 이만큼의 이제 데이터만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입력할 때 여기서 뭐 특별하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고요. 여기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입력해야 되는 거는 이 이름이요. 이 이름에 보면 영어가 나왔고 한글도 같이 섞여 있죠. 근데 영어에 보니까 또 대문자도 있고 소문자도 있고 섞여 있어요.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쓸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신경 써서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위치를 이제 입력할 때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가 있어요. 띄어쓰기가 있으니까 요거 이제 잘 보고 이제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 이제 예약 전화가 됐든 현 전화가 됐든 숫자 이제 여러 자리를 막 입력하다 보면 숫자를 우리가 이제 잘못 입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조금 신경 써서 입력해 주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개장 일자다 폐장 일자다 하고 날짜를 쓰게끔 돼 있는데, 그냥 여기 있는 거는 그냥 10일 월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직접 이제 월이라는 글자를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 칸 띄고 17이라고 쓰고 1일이라는 글자도 우리가 이제 직접 입력해 주는 거예요. 해서 여기에 써져 있는 이런 날짜들은 날짜 형식으로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곳에 써져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똑같이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자료 입력하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2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의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우리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셀 서식을 변경하는 그 문제죠. 자, 우리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B1번부터 시작해서 G1번 그 영역은 그랬습니다. B의 1번부터 시작해서 G의 1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거 이제 설정하래요. 우리가 이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걸 이제 지정할 때는 우리가 위쪽에 있는 이 도구 모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셀 서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 서식 그 대화 상자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맞춤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고, 그때 이제 글꼴하고 크기하고 글꼴 스타일하고 밑줄하고 이런 거 이제 지정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한번 지정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해당 영역을 먼저 범위를 지정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B의 1번부터 시작해서 G의 1번까지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 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걸 이제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맞춤이라는 이 탭으로 이동을 해주면 되겠죠. 맞춤이라는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텍스트 맞춤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가로가 지금 일반으로 되어 있죠. 이 일반으로 된 거를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해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거 이제 선택할 때는 지금처럼 가로에서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났으니까 그 뒤에 써져 있는 거 글꼴에 대한 거 이제 설정 좀 바꾸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글꼴은 탭으로 일단 이동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글꼴 탭 요거 이제 클릭 한번 해주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글꼴은 궁서로 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궁서 이제 찾아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궁서라는 게 있어요. 요 궁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글자 크기는 이제 18포인트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18포인트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이제 굵은 기울린 꼴 요걸 이제 하라 그랬으니까 굵은 기울린 꼴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밑줄은 실선이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밑줄 여기서 이제 실선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그리고 18포인트 굵은 기울린 골, 그리고 밑줄은 실선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 맨 위에 제목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G의 2번 셀에 그랬습니다. G의 2번 셀에 보니까 지금 이 날짜가 들어있죠. 이 날짜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이제 날짜가 들어있다면 지금처럼 연도를 두 글자로 표시하고 월도 두 글자, 일도 두 글자로 표시하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한 칸씩 다 띄고 연, 월, 일이다. 이렇게 이제 한글이 붙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G의 2번 셀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이라는 이 탭으로 이동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이라는 거 요거 찍어주고요. 기존에 써져 있던 거 형식에 써져 있던 거 다 이거 지워버리면 되겠죠. 지워버리고 이제 연도를 이제 두 글자로 표시할 거니까 YY라고 써주고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연이라는 글자를 붙일 거죠. 해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연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띄고요. 그 다음에 월을 두 글자로 표시할 거니까 MM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한글로 이제 월이라는 글자를 이제 붙여주면 되겠죠. 해서 쌍따옴표를 묶어서 월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또 한 칸 띄고요. 그 다음에 일을 또 두 글자로 표시할 거니까 DD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일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연, 월, 일을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Y를 2개, M을 2개, D를 2개 그렇게 이제 써주고 중간중간에 이제 띄어쓰기 하면서 연, 월, 일이라는 이 글자들을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작성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G의 2번 셀에 들어있던 날짜가 표시의 예처럼 그렇게 이제 똑같은 형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B의 3에서 G의 3번 그랬습니다. B의 3번부터 G의 3번 그 영역이 이 제목들이 쭉쭉쭉 써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B의 13번 셀이요. B의 13번 셀에는 지금처럼 합계라는 이 제목이 들어있죠. 이 두 개의 영역은 우리 가로, 균등 분할로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 영역을 이렇게 이제 싹 다 범위를 지정해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로 우리가 B의 13번 셀을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이제 손 띄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 균등 분할로 요거 지정하라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맞춤으로 이동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 텍스트 맞춤 가로요. 가로가 지금 가운데로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로 균등 분할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곳에 보면 균등 분할 들여쓰기 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면 돼요. 해서 가로 균등 분할로 해주세요. 그렇게요. 그렇게 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로 균등 분할이 지정이 됐고요. 그 뒤에 보니까 셀 스타일을 강주색 1번으로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홈이라는 이 메뉴에 보게 되면 스타일이라고 있고 지금 이곳에 있는 게 우리 셀 스타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세히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타일에서 우리가 자세히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여기서 문제에서 이제 강주색 1번 그거 써라 그랬으니까 강주색 1번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강주색 1번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니까 2의 3번 셀에 그랬습니다. 우리 2의 3번 셀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재고량 요 제목이 들어있는 이 셀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셀에다가 2021년부터 누적이라는 이 메모를 이제 삽입을 하래요. 메모를 삽입한 다음에 그때 글꼴을 도둠체 크기는 11포인트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리고 채우기색은 표준색 노랑 요걸로 이제 지정하고 항상 표시가 되도록 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2의 3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이제 메모 삽입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메모가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써져 있던 글씨는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2021년
부터 한 칸 띄고 누적하고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났죠. 이렇게 요 글씨가 들어가는 그 메모를 이제 삽입을 했어요. 삽입하고 나서 글꼴하고 채우기 색하고 이런 거 이제 변경시키라고 나왔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테두리 이 메모가 들어갔을 때 이 메모 바깥쪽에 테두리를 한번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메모 서식으로 우리가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모 서식 창이 이렇게 뜨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개 탭으로 구성된 그 메모 서식이 떴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글꼴이요. 글꼴로 찾아가서 여기서 이제 도둠체라는 거 그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도둠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크기는 이제 11포인트로 해라.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렇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글꼴은 도둠체다.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리고 크기는 11포인트 이렇게 이제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이제 찍어준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채우기 색을 우리가 지정을 해줄 때는 우리가 색 및 선이라는 게 있어요. 색 및 선이라는 우리가 탭으로 이동해주고 맨 위에 보게 되면 채우기하고 색을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요 색깔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표준색 중에 우리 노랑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리고 항상 표시되도록 하시오.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셀 포인트를 이제 다른 곳에 갖다 놓거나 마우스 포인트를 이제 다른 곳에 갖다 놓으면 메모가 사라진다고요. 근데 항상 표시되게 해라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2의 3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우리 메모 표시 숨기기라고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셀 포인트를 어디다 갖다 놓든 마우스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메모가 계속해서 항상 이제 표시가 됐죠.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메모를 집어넣었을 때 이 뒤에 들어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싹 다 가려져서 안 보이죠. 그래서 메모 좀 옮길게요. 메모 좀 요 내용들은 다 보이게 지금 좀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B의 3에서 G의 13번 그 영역은 그랬습니다. 우리 B의 3번이다 그러면 상품명이라는 이 제목에 들어가 있는 이 곳부터 시작해서 G의 13번 그러면 이 전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영역에는 모든 테두리를 다 적용시키래요. 그리고 B의 3번부터 시작해서 G의 3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B 3번부터 G의 3번이다 그러면 이 제목들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의 아래쪽은 이중실선을 적용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전체 범위를 싹 다 먼저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테두리를 집어넣을 때 여기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곳을 한번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모든 테두리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모든 테두리가 다 들어갔고요. 그때 우리 B 3번부터 시작해서 G 3번 이 제목이 들어있는 곳을 싹 다 범위 지정해주고 그때 아래쪽은 이중실선을 적용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대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테두리라는 거 요거 찍어주고요.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이중실선을 먼저 찍어주고 아래쪽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아래쪽에 이중실선이 이렇게 이제 들어간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어있는 셀을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두리가 적용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셀 서식 지정하는 2번 문제가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3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본 작업 3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문제를 보니까 아르바이트 비용 지급 현황이라는 이 표가 있대요. 이 표에서 성별이라는 게 있대요. 성별에 보니까 지금 남이다 여다 해서 쭉쭉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죠. 여기에서 이런 성별들 중에서 여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죠. 그리고 지급액이라는 게 있대요. 지급액이 지금 우리 H열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 지급액이 지급액 평균 이상인 그 데이터를 이제 찾으래요. 해서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성별에도 조건이 들어있고 우리 지급액에도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조건 사이에 보니까 지금 현재 이면서로 묶여있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 그 얘기요. 그때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사용해서 우리 검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성별 같은 경우에는 여랑 똑같은 것처럼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지급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각각 사람들마다 지급액이 쭉쭉쭉 써져 있지만 지금 지급액의 평균값은 따로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우리가 지급액의 평균값을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를 사용해서 구한 다음에 그 평균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고급 필터의 조건은 A의 15번부터 우리 C의 17번 그 영역대에다가 알맞게 이제 입력하래요. 그리고 고급 필터 결과 복사 위치는 동일한 시트 A의 19번에서 시작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급 필터를 하려면 일단 조건부터 먼저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때 조건은 A의 15번 셀부터 시작해서 C의 17번까지 요만큼 영역에다가 알아서 이제 입력해라 그거죠. 그러면 우리가 A의 15번 셀에 가서 우리가 지금 조건이 붙어있는 게 성별에 붙어있죠. 그래서 성별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지급액에도 우리 조건이 붙어있으니까 지급액하고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성별이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여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해서 성별이 여랑 똑같은 거 찾아라. 지금처럼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성별에 대한 조건은 끝난 거죠. 그리고 지급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평균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급액의 평균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때 내가 지금 평균값을 구해놓고 각각 이 첫 번째 사람부터 시작해서 평균 이상이야 평균 이상이야 평균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다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의 데이터를 물어보든 우리는 평균값은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구해줘야 됩니다. 해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에버리지의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보면 지금처럼 평균값이 이만큼이 된대요. 그러면 요 에버리지라고 쓴 거 있죠? 요건 이제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지급액 요 셀을 이제 찍어주고 이 첫 번째 셀부터 시작해서 평균 이상인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뒤에다가 크거나 같다 컨트롤 V 했더니 에버리지가 들어갔죠. 그래서 H4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평균 이상인 그 데이터를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지급액에다가 지금처럼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지금처럼 조건을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수식을 이용하거나 함수식으로 우리가 조건을 쓸 때는 그때 이때 우리가 작성한 이 제목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런 필드의 제목과는 서로 다른 그런 필드명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해서 이 지급액이라는 이 제목은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그냥 조건이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목을 써도 돼요. 아니면 내가 이 제목을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다 이제 A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B라고 써도 돼요. 왜? 이런 제목은 우리가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제목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거나 그냥 써도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B라고 써놓으면 나중에 이거를 봤을 때 이게 무슨 조건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내용의 제목을 이제 알 수 있게끔 얘는 이제 지급액의 평균값을 가지고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지급액 평균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제목은 문제상에 따로 제시된 게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이곳에 들어있는 이 제목과는 서로 다른 그런 제목을 써줘야 돼요. 언제만?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수식이나 함수식으로 조건을 작성할 때만 그런 거예요. 그때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같은 행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조건식을 수식이나 함수식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쓰게 되면 그때 엔터를 눌렀을 때 false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때 이곳에는 false가 뜨든 true가 뜨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우리가 조건식을 똑바로 썼냐 틀리게 썼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고급 필터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임의의 셀을 이제 선택해주고 고급 필터 할 때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메뉴 찾아가면 되겠죠. 데이터라는 메뉴에 찾아가서 정렬 필터에 고급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고급에 찍었더니 지금처럼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결과를 어디다 표시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죠. 우리는 동일한 시트 A의 17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결과값을 표시해야 되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해 주세요.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목록 범위는 우리가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전체 범위가 맞나 확인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조건 범위는 우리가 조건에 작성한 거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복사 위치는 A의 19번 셀이다 해서 A의 19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이곳에 지금 들어와서 다른 장소에 복사해 달라 그렇게 해주고 목록 범위, 조건 범위, 복사 위치를 이렇게만 지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눌렀더니 내가 지금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명의 데이터가 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여기서 쓴 그 함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거죠. 그래서 H4번 셀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셀부터 시작해서 평균 이상인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작업에 있는 이 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도 풀어봤을 때 크게 뭐 딱히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